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차 한 대 없이 적군에게 땅을 빼앗기고 난 후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던 나라가 약 70년 만에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KF-21 전투기의 71차 시험 비행 성공에 박수를 보내되 샴페인을 따르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제기 6대가 제작되어 있으며 2026년까지 20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여 2028년까지는 완성될 예정인데요. 우리 KF-21 보라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산 화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부품 국산 화율은 1호기 기준으로 75% 수준이며 핵심 부품인 A사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등은 거의 모두 국내에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야만큼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진인데요. 하지만 엔진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KF-21 전투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초음속을 달성하고 높은 고도를 쉽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초음속 기류로 작동하는 제트 엔진의 일종으로 엔진의 전진 속도에 의존하여 들어오는 공기를 압축한 다음 연료와 혼합하고 점화하여 추력을 생성합니다. 이 독특한 기술이 KF-21을 다른 전투기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차세대 극초음속 스크램제트 엔진의 성능 향상 및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소와 탄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두 종류의 스크램제트 엔진 성능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극초음속 흡입구와 초음속 연소기의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에 탄력을 받으면 상용화에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71차 시험 비행에서 KF-21 전투기는 기본적인 비행 성능과 안정성 평가 외에도 고도 비행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현장을 참관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중력을 거스르고 구름 속으로 더 높이 올라갔을 때 강력한 엔진 소리를 내며 새로운 높이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KF-21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시험 비행에서 KF-21 전투기는 고도 약 1만 미터에 도달했는데 이는 전투기로는 괄목할 만한 기록으로 평가됩니다. 이 능력을 통해 KF-21 보라매는 공기 밀도가 낮은 더 높은 고도에서 작전할 수 있어 제공권, 공대지 공격, 감시 등 더 넓은 범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고도 비행 시 공기 저항이 적어지므로 연료 효율성이 향상되고 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는 공기 저항은 공기 밀도에 비례하므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저항이 줄어드는데요. KF-21 전투기의 엔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연료 소모량도 줄어들어 항속거리가 늘어나고 공중급유의 필요성도 감소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KF-21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지속시간을 증가시켜주며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고도에서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어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하여 반사되는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인데요. 하지만 전자파는 대기 중에서 흡수되거나 산란될 수 있으며 특히 구름이나 습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도 비행을 하면 구름 위로 올라가서 대기의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지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적의 레이더 각도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의 스텔스성을 향상시켜주며 적에게 발견되지 않거나 지연되게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의 방공망을 손쉽게 뚫고 적진에 유유히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은 KF-21 전투기의 기습력과 생존력을 증가시켜주며 전술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이는 오랜 추적 시간이 가능해 더 오랜 판단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더 소수의 요격 유도탄으로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대부분은 중력과 공기 저항으로 궤적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도 비행을 하면 유도탄의 궤적 예측이 어려워지고 요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는 KF-21 전투기에 충분한 회피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위치와 상황에 맞춘 방어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고도 비행을 하면 요격 유탄의 사거리와 범위가 넓어지므로 한 발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KF-21 전투기의 방어력과 안전성을 증가시켜주며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이처럼 첨단 기술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KF-21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전투기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군사 뉴스와 군사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중국 방위TV에서 한국을 향해 무지한 보도를 내뱉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의 쌍발 엔진과 무장에 대해 무시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KF-21 전투기의 71차 비행에서 보여준 고출력 고도 비행 및 미사일과 폭장량 무장 탑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그것들은 모두 단순히 형태만 존재하는 가짜 미사일 뿐이라서 실전에서 미사일 발사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전투기의 엔진도 한국산 부품이 아닌 전부 미국산 부품이라서 한국의 기술 발전은 알려진 것보다 형편없다는 어이없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KF-21 전투기는 당연히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고 엔진도 한국산 부품이 포함된 보람의 전용 엔진입니다. 이처럼 중국 언론은 자신들의 제20 전투기가 KF-21 전투기보다 우월하다고 망상하고 있으며 KF-21 전투기를 종이 비행기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랑하는 제20 전투기는 엔진의 중요한 연료 탱크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된 80여 대가 리콜에 들어갔는데요. 디펜스 뉴스는 제21부가 리콜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20의 연료 탱크에서 금속 파편이 발견되어 정비소로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제20의 운용률이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언론은 이러한 이유로 제20 전투기 리콜 사태는 중국의 항공우주 산업과 국방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전투기는 연료 탱크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중국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은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가 완성되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중국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방심할 것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KF-21 전투기의 비상은 그저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의 개발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러한 성공이 유인이나 무인으로나 모두 싸울 수 있는 전투기도 구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KF-21 전투기의 비상은 미래에도 스스로 조국과 창공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도약이며 미래의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이 한데 뭉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